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나 까레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서 톨스토이가 남긴 가장 위대한 명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6년까지 집필을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위대한 문학 혹은 위대한 소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술적인 경향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조차도 이 안나 까레니나는 전례 없는 예술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당대 유럽 문학에서는 비교될 만한 소설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고요. 러시아 혁명을 이끌게 되는 레닌은 이 작품을 달아서 헤어질 정도로 이 작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작가들은 반응이 어땠냐?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마스 만 같은 작가는 한 점도 결점이 없는 세계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이라고 평했을 정도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가 인류사라든가 또 문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기저에 깔고 진행이 된다면 이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은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래요. 그럭저럭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러나 남이 보기에는 괜찮은 결혼을 한 안나는 우연히 젊은 장교 그리고 잘생긴 장교인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신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했던 아들 세료자마저도 버리고 브론스키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후에는 둘 사이에서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브론스키는 서서히 안나를 등한시하게 되고 이에 안나는 자책감을 느끼면서 또 수치심도 느끼고 그와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게 된다는 내용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이들과 대비되어서 두 커플이 더 등장하는데요. 우선 돌리와 스티바라고 하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남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사회적 관습 또는 또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사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그럭저럭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얻을 것은 얻는 적당히 잘 사는 그런 커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커플은 레빈과 키티라고 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이들은 브론스키 안나와는 완전히 대비되어서 사랑과 신의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봉사와 자기 희생 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맺어지는 커플이 되겠습니다. 우선 돌리 스티바 커플을 보면 이 커플은 작품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커플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오는 이유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중재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을 중심에 둔다면 두 극단 형태의 결혼 생활 혹은 사랑의 형태가 있을 텐데요. 이제 한쪽 극으로는 레빈 키티 커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 극으로는 안나 브론스키의 커플이 있고 여기에 이제 까레닌 안나의 원래 남편인 이 커플의 관계가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불륜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입장은 어땠을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톨스토이는 레빈과 키티 이 커플에 대해서 깊은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빈이 톨스토이를 본딴 것이죠.
가령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레빈이 키티에게 그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두 젊은 남녀가 땅에 글자를 써서 그 필담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청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글자를 첫 글자만 씁니다. 가령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이렇게 레빈이 키티에게 글을 쓴다면은 이렇게 쓰는 식이죠. 그러니까 나, 결, 줄 이렇게만 씁니다. 그러면 또 그 키티가 그걸 또 찰떡같이 알아먹고 또 네 알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 행복하겠어요. 라는 말을 그 또 첫 글자만 이렇게 써서 대답을 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 따지면 톨스토이판 저기 별다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톨스토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술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레빈은 톨스토이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은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를 평가를 한다면 안나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톨스토이가 안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마음과 심경을 너무나 잘 생생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가히 예술의 신의 경지라고 할 만한 그 솜씨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지도 않는 인물을 이렇게 잘 묘사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톨스토이가 안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작가 수준에서 톨스토이는 안나에게 징벌을 내린 것이죠. 안나를 자살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기차에 몸을 던지게. 또 그 부분의 묘사가 보면은 세계 문학사의 한 명장면이기도 한데요. 가령 양심의 가책, 또 자책감, 그러니까 브론스키에게 버림을 받아서 또 그러한 열에 들뜬 그 안나가 기차역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 직전의 묘사가 그것인데 그때 보면은 그녀가 들고 있던 빨간 핸드백을 이렇게 두세 차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몸을 던질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사실을 풀어 쓴 것처럼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듯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가엾은 안나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슴 졸이게 읽었는데 그녀의 감정을 어느 순간 싹 없애버리고 또 건조하게 그야말로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더 감동적으로 혹은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대가의 솜씨라고 할 만하고 또 예술가들에게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창작의 비밀이 있다면 이러한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안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음에도 나왔던 솜씨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대가의 솜씨 말고 왜 그렇게 안나가 매력적인지, 심지어 자신의 선호의 그 인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묘사되는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